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치의학 박사 유성용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 의사 유성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살아가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나 충치, 치주염 등이 심할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치아를 식립하는 치과 치료인 임플란트 시술을 통해 상실된 치아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과 치료는 자연 치아를 살리는 노력이 우선이며 치아 상실 사례가 없도록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임플란트 기술 많이 발전했지만 자연 치아를 100% 대체할 수는 없겠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임플란트를 하기보다는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유성용 원장님과 함께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연 치아 정의부터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 그대로 잇몸에서 자연적으로 맹출한 치아를 자연 치아라고 합니다. 네. 네, 충치 치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온 임플란트나 틀니가 아닌 맹출한 후부터 구강 내에 존재하고 있는 치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치료 중에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린다라는 뜻은 뭐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거를 최대한 배제를 한다, 뭐 이런 뜻인 건지, 그러니까 자연 치아를 살리는 범주는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선생님? 네, 사람이 만든 임플란트나 틀니는 결국 조물주가 만든 이 자연 치아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치료가 잘 되어도 씹는 힘만 따지고 보면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의 한 80%, 틀니는 한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게다가 자연 치아에 비해서 음식물이 잘 끼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사실 한둘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자연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치과 검진의 스케일링부터 시작되는 이런 예방에서부터 신경치료, 또 치아 재직술, 치근단 절제술 이런 수술적인 치료에 이르기까지 자연 치아를 살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망라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치료법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앞서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그런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는데요. 흔히 대부분 겪는 어떤 충치 때문일까요, 선생님? 네, 우리나라 성인이 치아를 발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치 질환이 아닙니다. 잇몸 질환, 치주 질환, 풍치입니다. 네네. 충치가 상당히 진행된 그 치아일지라도 사실은 치주인대라고 하는 그 구조만 건강하다면 우리는 신경치료를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멀쩡한 치아라도 치주인대가 죽어가지고 없으면은 이 치아는 절대 살릴 수가 없고 뽑아야만 합니다. 치아가 살고 죽는 것은 치아의 신경이 아니라 치주인대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런 치주인대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치주인대가 녹아내리는 가장 큰 원인은 치석입니다. 그래서 치은염과 치석이라고 하는 것은 치은염과 그 치주염의 주범입니다. 치은염이라고 하는 것은 잇몸의 그 살 부분에 한정되어서 염증이 진행된 상태고, 치주염은 그보다 더 진행돼서 잇몸의 뼈 부분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치석이 치주염 상태가 될 때까지, 즉 치아 뿌리까지 들러붙어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치주인대가 소실이 되고 치조골까지 녹아내리고 치아 뿌리 주변에 붙어있는 치석은 또 세균의 서식 장소로 이용되게 되는데 세균이 치아 뿌리 주변에 염증 조직을 생성해서 치아 주변의 뼈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주 치료가 가장 좋은 예방적인 치료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치주인대가 녹아내리는 주 원인이 이제 치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치주 치료 방법, 그러니까 치석을 제거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문제는 한 번 생겨난 치석은 아무리 칫솔질을 열심히 해도 절대로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칫솔질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스케일링만이 답입니다. 네네. 잇몸 밖으로 노출돼서 눈으로 보이는 이런 치석은 기본적인 스케일링을 통해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잇몸 속까지 깊숙이 진행된 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취한 후에 스케일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루트 플래닝이나 큐렛이라고 하는 잇몸 치료인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잇몸 안쪽까지 이제 진행된 치석을 제대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게 하면 치주인대 손상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네. 평소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는다면 큰 고통 없이 치석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자꾸 미루다가는 결국은 치주인대까지 손상이 돼서 멀쩡한 치아를 뽑아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최소한 2번은 치과를 찾아서 스케일링과 구강 검진을 받는 것이 정답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19세 이상은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연 치아를 보존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치주 인대를 보존하는 이제 치주 치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치주 치료가 아무래도 예방적인 방법이라면 자연 치아를 지키는 또 가장 중요한 사후 치료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네, 신경 치료를 잘 하지 못하면 발치까지 해야 되는 말이 있듯이 네. 신경 치료는 상당히 진행된 그 손상 단계에서 행하는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치과 치료 받아본 분들이라면 사실 신경 치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이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붉은색 원안에 그 치아가 있는데 저 치아에 지금 충치가 이 부분에 조금 생겨 있습니다. 충치가 있는 치아.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 방치를 하셨어요. 방치를 하니까 충치가 심해진 조금 거예요? 더 진행이 되고 이 주변에 치주인대가 무너지면서 주변에 뼈가 녹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정도가 되면 이제 웬만한 데서 이제 다 발치를 하라 그러겠죠. 근데 이 원인이 치주 잇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결국 충치 때문에 1차적으로 네네. 생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신경 치료를 잘하면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제 정성 들여서 신경 치료를 마무리를 하고 크라운을 씌웠습니다. 4, 5년 정도 지났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뼈가 충치로 차오르는 걸 인했던 볼수 있습니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치료라고 하는 거는 치아를 살리는데 또 가장 또 기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치료를 또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자연 치아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네, 신경 치료는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기피하고 싶은 그런 치료입니다. 감염된 신경 조직을 치료하는 그런 거라서 불가피하고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관을 깨끗이 소독하고 세척하고 밀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그 메인 주된 근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균하고 그 세척하는 과정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한 번 내원할 때. 이렇게 공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성공되게 이렇게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100% 신경 치료가 성공하는 게 아니고 신경 치료를 받다가 결국 이제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미세 근관까지도 완전히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몇 년 뒤에 세균이 재발돼서 염증이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재발이 되면 먼저는 사실 신경 치료를 다시 한 번 더 또 다시. 재신경 치료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에서 1차 신경 치료와 마찬가지로 성공률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신경 치료가 실패할 경우 남는 선택지는 대부분은 발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경 치료와 함께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법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소개해 주실 어떤 대표적인 치료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과 의사도 환자도 흔히 포기하고 발치하는 치아가 소위 뿌리만 남은 치아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만 남은 치아다 하더라도 치주인대만 건전하면 신경 치료하고 포스트 크라운 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뿌리만 남은 치아죠. 네. 조금 근데 남아 있네요. 치주인대, 즉 뿌리가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래서 신경 치료를 깨끗이 하고 이 포스트라고 하는 건 이 두꺼운 기둥을 얘기합니다. 철심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서 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축조를 합니다.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운을 덮어 씌우는 것을
예, 포스트 포스트 크라운 크라운법이라고 시술. 합니다. 그럼 이런 포스트 크라운 시술은 그래도 치주인대가 좀 살아있는 이런 경우에 시술을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네, 포스트 크라운 시술은 충치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치아에서 시행합니다. 치아를 감싸는 그 턱뼈에서 2 내지 3mm 위까지 그 치아 부분이 남아 있다면 치간 확장술 같은 것을 포함한 포스트 크라운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잇몸살 살짝 아래 정도까지 치아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치주인대만 건강하다면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자, 근데 이렇게 신경치료와 함께 포스트 크라운 시술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통증과 염증이 계속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사실은 또 이때도 마지막으로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아,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뿌리 끝부분에 접근해서 그 물혹이나 그 염증을 조직을 긁어내고 뿌리 끝을 잘라낸 후에 그 잘라낸 뿌리 끝에 트리옥사이드라는 그 물질을 채워넣는 수술 방법을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치아 뿌리를 잘라내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섬세함이 요구되는 시술일 것 같은데 수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 뿌리 끝에 있는 그 치조골 주위의 염증 조직과 치아 뿌리 끝 부분을 먼저 잘라내야 되는데 치아 뿌리 끝 신경에 신경 도구를 넣어야 하는 만큼 치아 뿌리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미세 현미경 진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미세 치근단 수술은 앞니부터 첫째 큰 어금니까지 거의 모든 치아에 시행할 수 있고 치아 보존 성공률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치근단의 염증을 치료하는 또 다른 수술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선생님? 네, 치아 재직술이 있습니다. 치아 재직술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치료가 실패를 했을 때 어금니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서 재신경 치료로도 염증 컨트롤이 어렵거나 신경 근관이 막혀서 뿌리 끝에 잡힌 염증을 배농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 치아를 일단 발치를 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네. 치아 뿌리 끝의 염증과 뼈 속의 염증을 신속하게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치아를 제자리에 심는 치근단 수술의 한 방법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아의 염증이 다시 크게 재발되는 경우 부득이하게 치아를 발치하곤 하는데 네네. 만약에 치주인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치주인대만 건전하다면 이런 치아 재직술을 통해서 발치한 치아를 다시 꽂아두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의외로 높습니다. 근데 이제 발치 후에 아무래도 다시 식립해야 하는 그런 수술이다 보니까 뭐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회복도 꽤나 걸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보통 수술 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아,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예, 특별히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는 않아서 수술 후에 일상생활하는데 큰 장애가 없습니다. 예, 치아가 원래 치아처럼 회복되기까지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가능한 이쪽으로는 씻지 부드러운 않도록. 음식, 예, 부드럽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좀 식사해 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본인의 사랑니를 이용해서 자가 이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경우인가요? 네, 자연 치아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뽑아버리고 말지. 예, 이런 사랑니도 사실 임플란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치아가 지금 아까 크랙이죠. 치아가 네네. 쪼개져서 발치를 합니다. 예, 근데 뒤에 사랑니가 있었죠. 사랑니를 그럼 걔를 앞쪽으로 그렇죠. 심을 수가 앞쪽으로 있어요? 이제 옮겨서 심은 거죠. 네. 예,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랑니 자가치아 이식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발치된 치아인데 보시다시피 치아가 치아 균열을 넘어서 치아 파절이 돼서 지금 발치할 수밖에 없는 뿌리까지. 네. 그러니까 사랑니라고 무조건 뽑아버릴 일은 아니네요. 물론 이제 잘못 나가지고 전방 치아에 많은 위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기에 뽑는 게 좋지만 네. 사랑니가 비교적 모양이 잘 나와 있다라면 되도록이면 이런 식에도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되도록이면 보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치아 반칙 절제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어떤 수술인가요, 선생님? 사진을 보시죠. 예, 지금 보시면 저 붉은 원 안에 있는 치아가 문제여서 저 붉은 원 안에 있는 치아 뭐 둘 다 발치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다 보니까 신경치료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치주인대가 다 깨끗했습니다. 뒤에 치아. 네. 얘네는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뿌리만 유독 염증이 많이 있어요. 한쪽 그렇죠. 뿌리만. 예. 그래서 그럼 가장 안 좋은 이쪽 뿌리만 제거하고 나머지 뿌리는 최대한 남겨둬서 쓸 수 있는 데까지 써보자.
해서 요 뿌리를 제거를 하고 한쪽 뿌리만 남겨놓은 다음에 이 치아 묶어서 이제 씌운 거죠. 아우, 그러나서 5년, 7년이 지나도 지금 아주 탄탄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아, 예, 이런 것을 치아 반측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금니처럼 뿌리가 2개 이상인 치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네,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금니에는 치아 반측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연 치아를 살리는 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 치아를 하나 발치하기 전까지 사실 많은 기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다거나 현재 오래된 통증으로 임플란트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조언의 말씀, 당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치아를 뽑기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나 살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치과 의사도 또 환자분도 너무 쉽게 이런 소중한 자연 치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방법들도 결국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오로지 딱 하나 뿌리의 상태가 건강해서 치주 인대가 건전할 때만이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치주 인대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뿌리의 상태가 안 좋은 치아라면 더 이상 지체 없이 되도록 빨리 그 자연 치아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자연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3천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8억 4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셈인데요. 자, 이렇게 소중한 자연 치아 살리기 위해서는 치아에 조그만 불편감이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 최대한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유성룡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